전 질병관리본부장인 전병율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교수님, 지금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다시 또 3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. 현재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요? 네, 아무래도 날씨가 계속 추워지고 있죠. 따라서 또 실내 활동도 많이 늘어나고 네. 이런 이유로 인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환자 발생 양상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또 앞서 우리 그 질병관리청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소규모 모임, 또 가족 지인들 간의 모임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N차 감염을 일으키면서 전국적인 동시다발 환자 발생 양상을 보면서 상당히 좀 관리가 어렵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. 네. 오늘부터 수도권은 2단계가 적용이 되고 앞으로 2주 동안 이렇게 유지가 될 텐데 효과가 좀 있겠습니까? 네, 아무래도 이 코로나19의 그 감염을 좀 이렇게 저지시킬 수 있는 현재로서의 방법은 이 확진자와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는 그런 노력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제 이 환자 발생을 줄일 수가 있겠는데요. 그런 방법은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우리 일상생활에 잘 적용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. 예. 현재 2단계, 수도권은 2단계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효과는 적어도 이제 그 잠복 기간인 2주가 지난 이후에 그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이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를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2주가 지나는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혹시나 일각에서 나오는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? 네,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지난 8월 이후에 200명, 300명, 400명 때 발생했을 때 네. 우리가 경험했던 상황이겠습니까? 특히 또 지금이 연말에 이런 상황이 이르렀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임이 좀 좀 이렇게 있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. 이제 그런 경우에 우려했던 그런 풍선 효과도 발생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면에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개별 사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경기도 용인의 키즈카페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역학조사가 좀 힘에 부친다, 한계에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.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아무래도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이 조사를 임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많은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해당 지역에 관장하는 역학조사관이 정상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 네. 조기에 이러한 접촉자를 차단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N차 감염이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카페를 이용했던 이 가족들이나 또는 보호자들의 경우에 본인 스스로가 신속하게 보건당국에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지금 현재 확인된 게 용인 키즈카페 관련 확진자를 통해서 요양시설과 어린이집 그리고 직장까지 N차 감염이 이루어졌거든요. 이런 연결고리에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 분은 미리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자, 그리고 마포구에 있는 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. 지금 보니까 99명으로 방역당국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수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발 감염이라는 점이 좀 우려가 나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? 네, 학교에서 사실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원격 수업이라든지 등교를 제한하는 그런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경우가 고등학교를 통해서 선생님이 감염이 되고 지인이 가족이 이제 교회를 방문했고 교회에서 이제 성가대 연습을 하고 네. 또 소모임을 통해서 식사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감염자가 발생을 했는데요.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처럼 종교활동 과정에서의 소모임이 어떻게 보면은 환자를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이 루트다. 그런 감염 경로다.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특히 2단계 과정에서 우리가 종교의 이 활동은 전체 이 좌석의 20% 이내로 지금 참석 신도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. 네. 항체가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볼게요. 어제 이 시간에 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와 함께 군 입영장정을 대상으로 한 항체가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거든요. 그런데 일반 국민보다 군 입영장정을 대상으로 해서 항체가 형성된 사람의 비율이 높았습니다.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? 네,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의 육군에 입대한 장병들 한 6천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항체가 양성 여부를 조사를 했고요. 또 질병관리청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라고 해서 3차 조사를 실시했습니다.
그 중에서 이제 항체 양성자 중에서도 또 감염 사실이 없었던 그 양성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양성률을 차이를 보니까 군 입대 장병들의 경우에는 0.22%의 양성률을 보인 반면에 네, 지금 그래픽이 네, 나가고 그렇죠.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일반 그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0.07%의 양성률을 보였습니다. 약 한 3배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. 이를 이제 전체 인구에 비교해 봤을 때 적어도 군 입대 연령층에 해당되는 20대에서 24세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무증상 감염자가 한 3,900명 정도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추정은 가능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현재 이 일반 국민들과 비교했을 때 20대 연령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그 무증상 감염 비율이 대단히 높을 수가 있다. 그런 걸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보면 좋겠습니다. 예. 근데 이게 또 20대 연령층 남성의 통계에 국한되는 만큼 일반화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사실 우리가 표본을 아무리 체계적으로 잘 그 샘플링 한다 하더라도 전체 인구 집단을 대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. 그러나 이제 국민건강영양조사 같은 경우는 또 샘플 사이즈가 워낙 작습니다. 네. 그 작은 샘플 사이즈이기 때문에 전체 국민을 또 역시 대피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다.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표본 그러니까 모집단의 그런 한계, 지역별, 성별, 연령별 이런 한계가 있지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그 분석은 확실한 건 그 조금 전 그래픽에서 나갔지만 최근 들어서 젊은 층의 그 확진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이게 또 걱정스러운 게 그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걸렸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랬을 경우에 그만큼 그 조용한 전파에 매개가 돼서 다른 사람, 특히 고위험군에 그 전파를 시켰을 경우에 그 사회적으로는 좀 그 위험한 요인이 되는 거다.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사실 우리가 코로나19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한 10개월 정도가 됩니다. 그 10개월 동안의 이 그 집단 감염 사례나 또 N차 감염의 사례를 봤을 때 그 젊은 연령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. 네. 또 최근에 역시도 대학가를 통해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, 이 점은 20대의 그 무증상 감염자가 소위 말하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감염원으로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. 따라서 20대 그 해당되는 연령층의 분들은 본인이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증상이 없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생활을 좀 편안하게 하기보다는 이 감염자가 됐을 때 지인의 감염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줄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본인 스스로가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.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젊은 연령층에는 어떻게 보면 작은 돌멩이가 큰 연령층에는 큰 바위가 돼서 닥칠 수가 있으니까 더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어서 백신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.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개발 중인 백신이 70%의 면역 효과를 보인다는 이 내용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. 먼저 어떤 내용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. 네, 지금 그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이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2만 3천 명에 대해서 이제 백신 이 3상 실험을 했습니다. 네. 그 중에 이제 131명이 이제 이 감염이 됐는데 그 감염된 사람들을 두 집단으로 분류를 했어요. 한 집단은 1회 접종, 2회 접종을 동시에 이제 그 한 달 간격으로 전체 그 접종 용량의 100%를 맞췄고요. 또 다른 접종은 1회 접종은 용량의 2분의 1만 맞추고 그다음에 2회 접종은 전체 용량 100%를 맞췄는데 놀랍게도 2분의 1 접종을 했던 그룹에서 그 예방률이 90%가 됐고 네. 또 전체 용량을 접종했던 군에서는 62%의 예방률을 보였어요. 평균적으로 한 70%의 그 예방률을 보였는데 사실 뭐 70%만 해도 상당히 그 예방률이 높은 겁니다. 네. 독감이 한 50%가 되기 때문에. 그러나 이제 그 접종 그 방법의 차이로 인해서 90% 정도의 양성률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백신이 이제 그 임상 3상 실험을 마쳤다.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교수님 앞서 그런데 화이자나 모더나에서도 백신이 개발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앞선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보다 보급은 더 많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더라고요. 이유가 있습니까? 네, 일단 첫째 조건으로는 이제 그 이 유통 과정에 있어서의 그 이 냉장 냉동 방법입니다. 네. 화이자의 경우에는 이제 영하 70도의 상태에서 이제 그 보관을 하고 유통을 하는데
이 한 유효 기간이 한 달 정도에 불과하고요. 그리고 또 모더나의 경우에도 이제 그 영상 2도에서 8도 정도로 합니다만 역시 또 유효 기간이 또 한정이 돼 있죠. 그러나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경우에는 역시 2도에서 8도의 그 영상 그 상태에서 냉장 보관을 하고 또 유효 기간이 한 6개월 정도가 됩니다. 이런 면에서 영상 2도에서 8도 이거는 저희 일반 약국이나 병원에도 있는 그 냉장고 같은 그 네, 그렇습니다. 거죠? 예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통과 보관이 상당히 용이하다는 점. 그리고 또 접종에 따른 비용도 1회 접종에 그 이 파이자가 한 19.5달러, 또 모더나가 32달러에서 37달러,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가 3 내지 4달러. 이런 그 가격 차이를 봤을 때도 훨씬 더 방법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좋다는 점. 그리고 또 이 백신을 만드는 방법이 네. 그 파이자와 모더나의 경우에는 이제 그 mRNA, 그러니까 메신저 RNA를 이제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예. 이 방법은 전통적인 백신 방법에 비해서 최초로 만들어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제조 자체가 용이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이제 이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그 백신 제조 방법을 만들기 때문에 훨씬 더 생산이 수월하다. 그렇게 좀 알려져 있죠.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와 국내 대기업과 그 대규모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잖아요. 네.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물량 확보에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? 네,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아스트라제네카와 보건복지부가 협약을 맺은 이후에 SK 그 바이오스라는 이제 그 이 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에서 그 원액을 생산하고 네.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 공급을 하게 되는데 그 공급할 때 그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우리나라에 백신을 공급하게 된다면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백신을 공급하기 때문에 유통 과정이 훨씬 더 수월해지고 그에 따라서 접종할 수 있는 시기도 상당히 단축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. 네.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도 지나친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그 발언이 있었는데 이 백신과 관련된 그 공급 구매 계약 이런 계획들도 조만간 발표가 되는 거죠. 네, 그 방역 당국에서는 12월경에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그 절차를 투명하게 발표하겠다고 여러 차례 발표를 했습니다. 적어도 이제 전체 국민의 60%에 해당되는 3천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를 하고 또 그 백신에 대한 접종 우선순위도 결정을 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발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걸 믿고 우리 스스로가 앞으로 이제 이 백신이 없는 그런 시기 동안은 이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코로나19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네, 네.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60% 말씀하셨는데 국민의 60% 정도가 백신을 맞으면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? 네, 사실 지금 미국에서 지난 그 이틀 전에 발표하기로는 전체 국민의 70%에 해당되는 접종을 이뤄졌을 때 소위 말해서 2021년도 5월 달부터는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다.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. 그러나 이제 미국 국민의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한 50% 정도밖에는 접종을 하겠다. 이런 조사가 나와 있어요.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60%를 접종하겠다고 한다면은 또 그동안에 이미 또 감염됐던 분들 또 회복됐던 분들 그런 점들을 비춰봤을 때 어느 정도 집단 면역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수치는 될 것이다.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조만간 발표될 방역당국의 백신 구매 계약도 눈여겨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전 질병관리본부장인 전병률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